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동마우스 인사드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요, 가장 무슨 큰 문제를 닥치면요, 최선책과 차선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해법을 찾을 텐데요, 정석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에 묘수나 꼼수들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석적인 해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들을 보면요, 기존 주택들이 워낙 가격들이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요, 신규 분양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까지 덩달아 많이 올라가면서 미분양 물량까지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작년까지 해서 영골로 산 사람들은 이미 산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못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책 같은 경우는요,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서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신규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3기 신도시 첫 번째로 지구 확정된 인천 계양지구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7월 사전 청약 인천 계양 발표와 함께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요, 1만 7천호 주택 공급과 함께 사전 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1.7배 규모의 일자리 용지와 여의도 용지 4배 규모의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계양에 이어 올 7월서부터는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예정지들과 함께요, 위례, 성남, 의왕, 수도권의 연말까지 약 32,000호의 청약 물량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좀 말씀드려보는 게, 사전 청약이 된다고 해도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에 이어서 입주까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입주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본 청약에 앞서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끔 사전 청약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법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전 청약 시행 계획들을 보면 2021년 7월서부터 사전 청약 대상 지구가 나옵니다. 7월 인천 계양 1100호부터 시작해서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 11월 하남 교산, 올 12월에는요 남양주 왕숙이 다시 물량이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고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까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보고요, 청약 계획을 짜며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택 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또한 사전 청약 물량뿐만 아니라 본 청약도 같이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천 지정타 지역과 안성, 강서 아파트 서울, 파주 운정, 시흥, 인천 검당 등 고양 지측과 평택, 성남 판교 대장, 부천 괴안, 조그만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차선책 같은 경우는요, 청약 점수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원래 입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입주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당첨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주변에 많다 보면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기간이 좀 길다는 거죠. 사전 청약이 당첨이 돼도 입주까지 빨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라야지, 계획대로 돼야지, 빨라야지 첫 입주가 2025년도에 입주를 할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도,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청약들이 나오는 입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길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요. 단지 지금 부동산 상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 오르는 지역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 저렴한 물건들이나 위치가 싸고 좋은 게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요, 최우선은 청약 통장이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분들은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사전 청약 물량부터 시작해서요, 본 청약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의 청약 분양 일정들을 눈여겨보시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면서요. 차선책 같은 경우는 입주 전까지 해서도요. 점수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변 보면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나 세금 부담으로 일부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 급매물이라고 하죠. 일명 급매물들이 나온다 그러면 기존 주택도 쳐다볼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해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입주까지 이루어져야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입주를 하면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물량이 많다고 하면 안정화나 오히려 하락하는 영향들이 많이 보이는 지금까지 선례들을 봤을 때 그때 노려보는 것도 점수가 안 되는 분들은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텀이 길기 때문에 그 텀을 기다리면서요. 기존 주택도 유심히 쳐다보면서 주변 시세 대비 급매물들이나 그런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면 그것도 또한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과 함께요.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해서 또한 본 청약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아직까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요. 정석적으로 최선책과 차선책을 계속 마련하면서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